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21분 특집 당대회와 더불어 빛나는 연대기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10시 4분 련석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49번째 분. 10시 18분 종합편집 애국님의 깃든 마음들. 10시 32분 서계편집물 스스로 맡은 일. 10시 42분 국제생활. 10시 47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새들의 특이한 생활 방식 세 번째 분. 11시 8분 특집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 바다 두 번째 분입니다.
11시 22분 과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마늘과 건강.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이 늘 자기의 사상 생활을 스스로 총화하면서 양심으로 당을 받들 것을 바라고 있어. 12시 12분 조선예술영화 나의 뜨거운 교훈. 국토애를 깊이 배우리라고 확신하오. 13시 28분 료리 상시 달걀 요리. 13시 40분 문화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외국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3시 47분 특집 발전하는 록색 경제. 14시 27분 서계 편집물 우리가 만난 여성들. 14시 45분 서계 편집물 오미자가 무르익는 것에서. 14시 55분 특집 제1생명. 15시 26분 수피를 보내드립니다. 대송산의 구호나무. 15시 35분 서계 편집물 퉁류 용예군인이 받은 대학 졸업증. 16시 12분 럭화시랑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유럽 지역 예선 경기 중에서 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열일곱 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2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17시 23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너그라 어때? 시원하다. 그래? 17시 36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샘물을 마신 두 동무. 제가 무슨 강아저씨라고. 뭐야? 이리 볼래? 야! 17시 57분 옛말 할아버지 고지 위에 휘날린 공화국 깃발. 18시 36분 서계 편집물 탄생. 18시 56분 특집 자연 에너지와 실리 보장. 두 번째 분으로 정권 탓이 아니다. 19시 15분 특집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 초태부입니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9분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명장을 모시여 32 당을 받드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 21시 41분 특집 치산치수를 틀어쥐고. 22시 6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봄스러운 깃발 아래 다시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 번 다시 태어난 대로 당중한
우박은 봄철과 가을철에 자주 나타나는 이 재해성 현상으로서 수직적으로 강하게 발달된 이런 선악구름 속에서 오름 알갱이 형태로 떨어지는 거체 강수입니다. 국기 좁은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해서 직경이 5mm 이상의 오름 알갱이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제 농작물의 생육과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이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농작물의 잎과 열매를 떨어뜨리고 줄기를 꺾어뜨리고 얼굴 피해를 주는 등 이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의 직경은 주로 그저 5 내지 6mm 정도인데 2 내지 3cm, 지어 10 내지 15cm 되는 이런 우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박 피해를 자주 입는 지역은 서해안과 함경남도의 해안가 지역입니다. 지난 시기 이제 직경이 가장 큰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입은 해는 이제 1981년과 1982년인데 1981년 5월 9일에는 항해남도 해주에서 직경이 15cm 이상의 우박이 내려서 가로수들이 꺾어지고 또 1982년 6월 23일에는 항해북도 장풍에서 직경이 60mm 정도의 이제 우박이 내려서 염소가 죽고 논뼈와 이제 가로수들이 피해를 입는 등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우박이 내려서 쌓인 높이를 보니까 이 40c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9월 11일 평안북도 영천에서 직경이 이제 40mm 이상, 그 다음에 용변에서 30mm, 함경북도 경원에서 20mm 이상의 우박이 내려서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9월 21일 오후부터 9월 22일 새벽 사이에 이제 상층의 찬 저격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해서 이 대부분 지역들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들에서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지역은 용변, 독천, 희천을 비롯한 총천강 유역지역과 이 해주, 배천을 비롯한 항해남북도의 유역지역, 언성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북부 내륙지역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리는 우박은 이 집중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산발성을 띠고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 우박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2016년 5월) 우리 당 역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를 밝혀주셨습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위대한 인민. 창건 첫날부터 붉은 단기에 마치와 낫과 붓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로새기고 장장 수십 년 세월 우리 당을 따라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헤쳐온 우리 인민. 그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내세우고 지난 5년간 우리 당이 헤쳐온 멸사복무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이분은 박호일 선생입니다. 지난 기간 경희극 동지, 천령, 북부전역을 비롯한 많은 경희극 작품들을 써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한 공로 있는 영화문학 작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써낸 그는 지금 연출과 배우들과 새 경희극에 대한 형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 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된 2016년에 내놓았던 경희극 북부전역을 창작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인민의 불행과 아픔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과업은 없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주의가 닥쳐오기 전에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피해복구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함경북도에 한 달가량 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달에 매 하루, 매 순간은 그야말로 감동과 눈물 없이는 체험할 수 없는 귀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흰쌀이 오고 또 저녁 무렵이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의약품이며 가정용품들, 그리고 사과들이며 그리고 수산물들이 하늘길, 백길, 험한 벼랑길을 터봐 수천리 먼 북변에까지 와 닿았을 때 그걸 받아하는 우리 수재민들의 감격과 흥분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때 피해 지역 인민들 속에서는 성성한 집을 제 손으로 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 집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말입니다. 그때 일꾼들은 그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동문에 지금 정신이 있는가? 나라에 지금 뭐가 남아 돌아가서 우리 피해복구 전투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줄 아는가? 정말 대개 문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인민들이 당을 믿고 하는 엎드러질 투정질인데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세세불허한 것이라도 인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우리 당의 사상이 현실로 꼽혀난 인민 사수전이었습니다. 이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위가 오기 전까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북부지역 피해복구 전투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 기간 내에 피해복구 지역 인민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을 자기의 최대 중대사로 내세운 우리 당이었습니다. 그 자애로운 모습, 따뜻한 재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인민들은 그 어떤 운명의 재앙도 두렵지 않고 자기들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될 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자녀들을 성동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애들을 바래오던 환경부도 청진시 역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애들 중에는 이번 수해에서 자기의 부모들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온 도가 떨쳐나서 새 옷을 입혀주고 배낭을 지어주고 역도에 떨쳐나와서 바래줬는데 아이들은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지, 바래주는 사람들이 울지, 온 역도는 그야말로 눈물에 와 우리 원수님 만세 한호 속으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그날 온 나라 인민들은 운명의 손길, 우리 당의 어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들을 새겨온 우리 당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창업원들이 늘 가슴속에 품고 사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봄날에 우리 공장에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5차례 찾아주셨는데 그날은 신통이도 장마철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 날이 아니면 1월과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5번째로 찾아주신 2018년 12월 1일, 그날도 왜 그리 날씨가 맵잡던지 그날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상점들의 의견 수첩을 만들어 놓고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을 정합하여 신발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연령별, 계절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서 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께서는 공장에서 들려오는 생산 정상화의 도움이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질 좋은 신발을 받아안고 좋아하는 우리 인민들이 웃음소리로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마음속엔 언제나 인민이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인민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왔습니다. 숨막힐 듯한 폭염이 들이닥쳤던 2018년 8월 어느 날,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빗발 속을 헤치시며 평안남도 양덕지구의 험한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날 목적하신 온천지구를 다 돌아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비록 힘은 들었지만 종합온천요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했다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제보를 또 하나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만족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말씀했지만 국수로 쏟아지는 이를 마시면서 찾았던 1호 영수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 사고치는 영축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이 큰 재물을 주신다고 정말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명당자리들의 행복의 별천지대를 마련하여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온몸을 불태우는 분이시기에 8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피어올리는 물김에 옷이 푹 젖어드는 속에서도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쌓인 피로가 다 가셔지신 듯 환하게 웃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해 남짓한 기간에 온천역과 스키 타기, 승마운동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가 눈부신 자태를 드러내고 지금껏 무심히 솟았던 온천이 인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보물로 꿀물로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뼈를 깎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서라도 인민의 꿈과 이상을 반드시 실현할 비상한 각오가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길로 번듯하게 꾸려진 곳들만 다녀서는 언제 가도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줄 수 없다고,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헤쳐오신 그 길은 참으로 로고의 천길이었습니다. 서해지구의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건댕이와 까나리, 멸치, 조개젓을 비롯한 물고기들을 가지고 염도와 매운맛이 다른 수십 가지의 젓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입니다. 젓갈은 된장, 간장, 기름과 같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기초식품도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은 때에 젓갈 공장이 일떠서고 여러 가지 젓갈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인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에 일떠선 이 공장에도 한 해 치고 제일 더운 삼복철과 제일 추웠던 날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자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젓갈품들을 더 많이 먹으시려고 한평생 늘 마음 쏘신 위대한 수령들이 유물을 현실로 꼽히시게 하여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공장 터전도 잡아주시고 공장 이름도 달아주시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이 헌신과 로고의 일도선 공장입니다. 2018년 8월 7일 정말 더웠습니다. 이 무더운 속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이 모습을 생각할 때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땀으로 북죽 쓰시고 공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제품 전시에 들리신 우리 원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제품 전시실에는 그저 제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하신 그 웃음으로 들어서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거 이제 우리 민들에게 꽝꽝 생산해서 팔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문득 이 건댕이 젓갈품을 손에 드셨습니다. 드시고 이 젓갈품에서는 위생안전성이 첫째라고
저에게 이 위생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거고 물어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대답을 올리자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고, 내가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맛을 보고 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 이민들에게 팔아줘도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께서 먼저 맛을 보고 위생 안전성이 담보된 후에야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인민관, 우리 당의 멸사복무의 세계가 비껴 있었습니다. 여명고리가 일도선 다음에 다른 상점들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점만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손님들이 찾아와 금산포 젓갈 상점은 문을 언제 여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상품은 생산된다는데 왜 문을 열지 못하나? 위에다 알아보니까 가격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젓갈품 가격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공장 건설에 드는 원가도 계산해야지, 생산 원가도 계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터입 끝에 제일 저급하다고 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2018년 8월 7일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 제가 솔직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돈벌이를 위한 공장이 아니라고, 우리 인민들을 위한 일에서는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젓갈품들이 너도 나도 다 우리 민들이 사갈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에 그득이 쌓아놓은 젓갈 제품들을 보시며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됐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이 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서해 포구의 보물고나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실 때 일꾼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특유의 계산 방법이고 우리 당의 멸사복무 관점이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해였던 2017년. 그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첫 현지지도 다니는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 나라의 경제 사업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중요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 중시하는 보배 공장, 어머니 공장이라는 감 높은 칭호를 주셨습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 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나라 천만 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 우리가 만든 학습장에 우리의 책가방, 우리의 학용품을 안겨주는 문제를 그토록 중시하셨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생입니다. 올해 강릉성조를
가지며 당에서 마련하여 보내준 해바라기 학용품을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식 하나 키우는데 많이 품이 든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우리 원스님께서 이렇게 학연전 어린이들에게까지 멋있는 학용품을 보내주시리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산골마을 아이들까지도 다 학용품을 받아 안았습니다.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멸사복무 정신은 전당에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만경대 구역 자체의 힘으로 개건한 야영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역당위원회가 제기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 개건 공사가 그 공사량이 너무나도 아름차기 때문에 이 공사는 꼭 시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댔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겹사지게 되자 정말 손맥을 놓았댔습니다. 그러다가 당 제7차 대회 이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기를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혁명활동 소식에 접하면서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인민사랑의 그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이런 일념을 안고 공사량이 아무리 방대해도 구역 자체 힘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 빠른 시일 안에 와닥닥 끝낼 수 있는 이런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경대 구역이라고 남다른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급의 개건 공사를 맡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당위원회가 제시한 길까지 공사를 완성하자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시간이 너무도 모자랐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 길 쪽 요구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수준으로 보장해야지. 이런 조건에서 과연 우리가 목표를 점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올려나왔습니다. 그때 구역당위원회 일꾼들은 야영각의 호실 꾸리기와 야외 수영장 건설과 같은 큰 몫을 스스로 맡아 안았습니다. 헌신의 땀으로 외치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은 미력했습니다. 이렇게 당일꾼들이 앞채를 밀고 나가니 자재와 자금, 기술과 경험 등 모든 잠재력이 분화구를 찾은 용암 마냥 폭발됐습니다. 새로 개건된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찾으셨던 그날 경애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구역당위원회가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를 자체의 힘으로 개건하겠다고 접어든 것 자체가 훌륭한 생각이라고, 한 개 구역의 힘으로 야영소를 꾸렸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만경대 구역당위원회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만경대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덜체나 성과를 거두었고 팔골공원, 아동공원, 화초공원, 체육공원도 일떠세웠습니다. 12동의 문안방 온실도 실리 있게 건설해서 한겨울에도 열매 남새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시간에 살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끈그리 바치자. 이런 당풍이 전당에 세차게 일어번져 어디서나 인민의 심부름꾼들이 마련해가는 행복의 열매들이 인민의 기쁨을 꽃피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애로와 난관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선 노동당 시대의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가는 바로 건설의 대번영기였습니다. 이 장조물들이 그처럼 세상을 놀래우고 우리 인민을 흥분시킨 것은 그 눈부신 모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엄한 시련 속에서 인민을 위해 천만 고생을 달게 여기며 우리 당이 안아온 행복의 열매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의 대번영기, 바로 여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심장 속에 간직된 열렬한 소원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일, 나의 소원. 이것은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드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늘 가슴속에 품고 사신 심중의 고백이었습니다. 안과종합병원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으며 내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한한 안과종합병원이 건설됨으로써 나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습니다. 평양 중등학원과 같은 학원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문화들에게 멋쟁이 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려는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민을 위한 건설은 하고 또 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싶으신 것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안고 바쳐오신 헌신이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 흘러간 5년. 그 기간은 유달리도 자연의 재난이 연이어 겹쳐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은 참으로 준엄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병마와의 방역 대책. 여러 차례 들이닥친 태풍과 큰 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격렬한 피해 복구전은 몇 번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방대한 전대미문의 도전이었고 엄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천층만층으로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 당은 낮과 밤 분분초초를 인민을 위한 걱정과 시중, 피마르는 고민과 분투로 보냈습니다. 멸사복무의 길, 이것은 목숨까지도 내건 희생적인 길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장에서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이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 앞에 충실할 멸사복무 의지를 피력하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의 한 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멸사복무의 길을 쉼없이 이어오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있어서 인민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리에 뼈가 부서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민의 믿음이라고 불덩이 같은 심중을 터놓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인민을 위하여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부름에 화답하여 불과 58시간 만에 금수산 대양궁전에 정렬한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 만여 명의 그 대호 속에 선 사람들은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서로 달랐습니다. 아침 새벽 방송을 통해서 경의하는 원수님이
호소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형제들하고 또 조카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 당원들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도 지원 사업을 힘있게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당원입니다. 평양시에서 사는 한 당원으로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공개서한을 받들고 우리 가족지에 내에 소속되어 황원군 운포노동자구에 동원되어서 살림집 한 세대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모아주신 최정의 수도 당원 사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 당원들이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또 당원들이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 당원 사단들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결코 건설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민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인민들이 상처를 입고 고생할 때 조선노동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그의 호소 따라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한 평방미터의 미장면에도 한 미터의 울타리에도 당 중앙의 권위가 실리게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살림집 건설에 티없는 충성심과 깨끗한 양심을 바쳤습니다. 저희들이 함경남도 리용군 학사들이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호천군으로 이동할 때 거기 주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발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번 태풍으로 하여 자신이 살던 집이 허물어졌을 때 눈앞이 캄캄하였다고,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종이 둘대로 둔 집을 정말 처참하게 허물어진 환경을 진짜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10일 만에 원래 살던 집은 대비도 할 수 없게 너무도 훌륭한 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언심장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꽃피우는 길에 자신의 조금 힘이나마 기여했다는 궁지감을 하여 가슴이 정말 뜨거워 올랐습니다. 인민들이 시련을 겪고 아픔을 느끼는 곳에 그 누구도 아닌 당중앙위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들을 부축해주고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우리 당원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뜻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과 5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그 5년의 해와 달을 합치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도를 그리면 인민을 위한 사랑의 말리길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화폭에 담으면 천만 자식을 품에 안은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안겨올 것입니다. 언덕 속에 오로지 인민만을 꽉 채우시고 365일의 하루하루를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 분,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국의 존엄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위험천만한 곳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우리의 장군, 횡포한 자연의 대재앙을 길들이며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신 위대한 어머니, 같은 위대한 분을 우리 당의 최고 소위에 모시고 있는 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의 계치가 우리 앞에 나붙기는 한, 이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역사의 언덕에서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외침입니다.
바람에도 내 진정 담아보네. 바람결이 그의 곁에 잠시라도 닿을 것 같아. 시로가 나오 그리움의 이 마음, 시로가 나오 온수님 그 곁에 사랑의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달려가는 마음만 흐르는 냇물에도 내 진정 담아보네. 이 냇물 흘러 그이 계신 곳 멀리라도 감볼 것 같아. 전하여 나오 간절한 이 마음, 전하여 나오 온수님 그 곁에 키워주신 저 꿈에도 못 잊어 따라서는 마음만. 한순간 스친데도 뜨거운 그 숨결로 한 걸음 가도 저 일을 가도 그 뜻만 안고 살리라. 변함없으리 불타는 이 마음, 변함없으리 온수님 우러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그의 곁에 살리라. 그의 곁에 살리라.
노대 위에 올라서니 천하졸승 예로구나. 묘향산 절경이야 대고부터 있는 것을 전람관 여기 서사 푸른 수녀 날의 편이 민족의 존엄 빛나 비러봉 더욱 높네. 만산의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노동당 새 시대의 햇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하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서 놓느나 이 나라 새 역사를. 사대로 만국으로 순환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진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역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에 대한 매혹과 흠모가 모이고 합쳐져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고를 이루고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의 선물들마다에는 그 일을 칭송하는 인류의 열화 같은 마음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나무 공예 코끼리와 정입니다. 이 선물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타이왕국 전외무상 칸타티 수파몽콘이 2013년 7월 26일에 올린 선물입니다. 그는 조선 방문을 앞두고 타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나무공예 제작자와 토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크나무를 1개월간 손으로 깎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물은 다 자란 코끼리가 평화의 종을 걸어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귀와 코의 웃부분, 꼬리 부분과 발통 부분에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유리알을 박아 넣었으며 종을 지지하는 윤 모양의 틀에도 청색 유리알 33개를 박아 넣어 예술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코끼리는 자연계에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동물로, 그리고 완강한 기질로 하여 예로부터 타이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타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되어 왔습니다. 종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선물에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리공예 비약입니다. 이 선물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중국 해화집단무역유한공사 이사장 주의명이 2013년 4월 15일에 올린 선물입니다. 그는 선물에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하면서 선물의 주제를 비약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물에는 태양과 말, 룡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진하며 모든 곤란을 박차고 뛰어오른다는 뜻이 예술적으로 잘 형상되어 있습니다. 유리 공예품의 길이는 27cm, 높이 33.7cm입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과 지성에 떠받들려 민칭성의 고귀한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의 선물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민족 풍모를 높이 찬양하여 올린 이 선물들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칭성의 고귀한 제보들입니다.
국가적인 당 제8차 대회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 사업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로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토환경부문 앞에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온 나라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노동당 시대 금수강산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키는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장악하며 계절별, 연도별 변화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와 관련한 법 규범과 세칙들을 바로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문제, 그리고 지산지수 사업에 힘을 넣어서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 문제, 또한 도로건설과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놓는 문제, 국가적으로 동서이안 건설을 통립국의 내미로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해양 연설을 해양국의 채무에 맞게 일신하는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 기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국토환경보호 사업은